오장미, 그 물건. 분명히 깨어난 게 확실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 방심하지 마. 여러분, 오늘 72회 보셨나요? 최화영이 이 서늘한 명령을 내릴 때 그 바로 뒤에 누가 있었는지 보셨습니까? 바로 마서린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오장미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 앞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어머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며 생긋 웃는 오장미의 모습. 정말 소름 돋지 않았나요? 뱀 같은 최화영을 상대로 오히려 그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장미의 대담함이 오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장미가 최화영의 사무실에서 위태로운 연극을 이어가는 사이 밖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터졌습니다. 장미와 마서린이 진짜 친자매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위장 신분이 탄로날 위기, 그리고 병실에서 들려온 진짜 동생의 손가락 움직임까지.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되기로 한 오장미의 설계가 과연 72회에서 어떤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지금부터 오장미의 소름 돋는 복수 행보를 중심으로 72회를 완전히 해체해드립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이 짜릿한 복수극 리뷰의 원동력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다룰 드라마는 드림호텔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냉정한 미스터리 스릴러, 바로 첫 번째 남자입니다. 이 드라마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30년 전 한 여자의 탐욕이 만들어낸 거짓말이 30년 후 그 거짓말 위에서 자라난 여자들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이야기.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에요. 기억이 무기가 되고 혈연이 폭탄이 되고 사랑이 함정이 되는 레이어가 촘촘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 한 명 한 명이 단순히 악인이거나 선인이 아니라 저마다 감춰진 목적과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리뷰는 인물관계 갈등 중심으로 완전히 해체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뒤통수를 맞는지, 어떤 장면에서 소름이 돋는지, 그리고 이 드라마가 왜 끝을 보고 나서도 잔상이 남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인물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스릴러의 핵심 엔진이거든요.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정체는 정숙희와 마동석의 친딸, 쌍둥이 언니. 그런데 진짜 사연은 훨씬 복잡해요. 30년 전 최화영이라는 여자가 마동석과 결혼하기 위해 임신을 조작했습니다. 사고로 친아이를 잃자 최화영은 당시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어가던 정숙희의 아이 중 하나를 납치해서 자신의 딸로 속입니다. 그게 마서린이에요. 오장미는 그 쌍둥이 중 언니입니다. 사고로 의식을 잃은 쌍둥이 동생 서린 대신 가짜 마서린이 되어 최화영의 집안으로 잠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오장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냉철하게 설계된 전략을 실행 중인 인물입니다. 그게 이 캐릭터를 더 무섭게 만드는 지점이에요. 함은정 배우가 1인 2역을 소화합니다. 마서린은 정숙희의 친딸이자 장미의 쌍둥이 동생이지만 태어나자마자 최화영에게 납치되어 재벌가 손녀로 자랐어요. 최화영의 과도한 집착과 통제 때문에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클럽을 전전하거나 도둑질 연기를 하는 등 결핍된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마서린은 장미와 재회 후 출생의 비밀을 깨닫고 인생을 바꿔 살기로 제안하지만 최화영이 보낸 차에 치여 현재 의식불명 상태예요. 마서린이 쓰러지면서 이 드라마의 복수극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드림호텔 사장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점. 마동석과의 결혼을 위해 임신 스캔들을 조작했다가 사고로 친아이를 잃고 정숙희의 아이인 마서린을 납치해서 자신의 딸로 둔갑시켰어요. 30년 후에는 자신의 앞길을 막는 오복기를 살해하는 냉혹한 인물이에요. 이 인물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최화영은 지금 장미가 가짜 마서린인 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이 죽이려 했던 대상이 친딸 서린인 줄도 모르고 이미 위장 잠입한 장미의 함정에 점차 빠져들면서도 여전히 게임을 주도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사가 있어요. 최화영이 이강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화영, 오장미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확인하기 전까진 한시도 방심하지 마. 그 물건 분명히 깨어난 게 확실해. 이 대사를 들을 때 시청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이 방금 나온 곳이 마서린의 사무실이고
그 안에 있던 사람이 오장미라는 걸요. 최화영은 자신이 없애버리려는 오장미를 직접 보고 왔으면서 그게 장미인 줄 모르고 오장미를 없애라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한 서린이로 살고 있는 장미가 지친 기색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다. 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금순이 벌떡 일어나 장미를 맞이한다. 장미 가방을 내려놓으며 금순 아주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일 잘 끝났어요. 금순 장미의 팔을 붙잡으며 반갑게 어휴, 오장미. 이제 오냐? 나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다. 그래, 작전은 성공했지. 그 여우 같은 최화영이 제대로 걸려든 거 맞아? 장미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는다. 네, 아주머니. 성공했어요. 아주머니도 최화영이 사색이 돼서 벌벌 떠는 모습을 직접 보셨어야 했는데. 저 정말 조금 통쾌했다니까요. 그 기고만장하던 여자가 그렇게 무너지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최화영은 사냥꾼이 사냥감에게 이미 포위당해 있으면서 사냥감을 찾고 있다고 착각하는 장면이에요. 최화영의 비서이자 해결사. 최화영을 향한 비뚤어진 충성과 사랑으로 30년간 그녀의 모든 범죄를 직접 수행했습니다. 정수키를 절벽으로 몰아넣고 오복기를 습격하고 쌍둥이 자매를 차로 치는 사고까지 직접 지시하거나 실행한 최화영의 손과 발이에요. 이 인물이 무서운 건 충성의 깊이가 아니라 그 충성의 방식입니다.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는 인간. 그게 이강혁을 단순한 악당 이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최화영의 진짜 친아들 사산된 줄 알았던 아이입니다. 이 인물의 등장 자체가 충격 포인트예요. 강남봉에 의해 거두어져 미쉐린 3스타 셰프로 성장했고 드림그룹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상황입니다. 목 뒤에 점 3개가 나란히 있다는 신체적 특징이 최화영의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예요. 생모 최화영의 악행을 마주하며 느끼는 거대한 도덕적 딜레마와 분노. 이게 드라마 후반부의 폭발력을 결정짓는 요소입니다. 변호사이자 강남부의 친아들, 준호의 동생. 정의롭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 위험에 처한 장미를 발견하고 구해주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한 후에도 그녀를 돕기 위해 최화영과 이강혁의 죄를 법적으로 파헤칩니다. 이 인물이 중요한 이유는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선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물이 이중적이거나 복잡한 목적을 가진 이 드라마에서 백호는 장미를 둘러싼 감정선의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백호에게도 갈등이 있어요. 형이인 준호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바로 서린이로 살고 있는 오장미라며 압박하는 상황이거든요. 강준호 백호야,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서린 씨 주변에서 알짱거리지 마. 넌 그 죽어가는 오장미라는 여자나 신경 써. 강백호 형, 형이 지금 결혼하려는 사람이 정말 누구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어? 이 대사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형제 간의 충돌이자 진실을 아는 자와 진실의 눈먼 자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는 핵심 인물 외에도 판도를 바꾸는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강남봉 정찬 배우는 강백호 친아버지이자 준호의 양부이고 과거 최화영의 연인이자 공모자입니다. 최화영의 아들이 죽지 않았음을 알고 데려다 키운 비밀의 소유자예요. 겉으로는 든든한 어른처럼 보이지만 최화영과의 유착관계는 지금도 끊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영자 최지연 배우는 강남봉의 아내이자 변호사. 남편 강남봉이와 최화영의 관계를 의심하며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하고 법적 압박까지 가하는 날카로운 인물입니다. 마대창 이호정 배우는 드림그룹 회장. 손녀 서린을 금지옥에 맡기지만 최화영의 이상 행동에 의심을 품고 직접 진실을 확인하려 드는 노회한 권력자예요. 최화영의 가장 가까운 내부에서 쌓인 가장 오래된 의심. 이게 드라마 후반 내부 붕괴의 씨앗입니다. 정숙 희정소영 배우는 쌍둥이의 친모. 최화영에게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다 절벽에서 추락했고 지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채 살아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강혁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오복길기막선 배우는 장미의 양부. 최화영의 정체를 알아내고 진실을 밝히려다 최화영이 스페인어 맞아 돌아간 상태입니다. 오태평 이기창 배우는 오복길의 친아들이자 장미의 양오빠.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장미와 공조합니다. 최화영의 불륜 영상을 찍고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복수작전의 실질적인 현장 요원 역할이에요.
염산월 김선혜 배우과 진홍주 김민설 배우 모녀. 염산월은 마 회장의 곁을 지키며 안주인 자리를 노리고 딸 진홍주는 드림그룹 경영전략팀장으로 최화영을 압박합니다. 최화영의 불륜 사실을 마 회장에게 폭로하는 등 의도치 않게 복수에 도움을 주기도 해요. 단, 진홍주는 백호를 사랑해서 장미를 질투하는 악녀이기도 합니다. 양금순 가사 도우미은 이 드라마에서 조용하지만 폭발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최화영의 집안에서 모든 것을 목격한 침묵의 목격자예요. 최화영의 가짜 임신 연기, 비밀통화, 집안에서의 폭언까지. 이미 술을 쓰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등장했는데 이 인물이 진술을 결심하는 순간 최화영의 마지막 방패가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이제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첫 번째 소름 포인트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오태평의 집 오후. 염산월과 진홍주가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습니다. 앞에는 오태평이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어요. 그때 염산월이 말합니다. 이것 봐요, 오태평 씨. 장미랑 마서린 두 사람 유전자가 일치해요. 잃어버린 내 동생 마서린이 확실하다고. 그리고 오태평이 결과지를 낚아채 들며 말하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요? 그럼 우리 장미가 그동안 자기 동생인 줄도 모르고 마서린이랑 그런데 오태평은 이미 마서린 오장미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왜 충격적이냐면요.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건 오장미와 마서린이 진짜 자매라는 증명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결과가 외부로 드러나는 순간 가짜 마서린으로 잠입한 오장미의 신분이 탄로날 위험도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폭발하는 장면. 그리고 이 장면에서 시청자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예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모든 것이 설계되어 있었다는 느낌이 등골을 타고 올라옵니다. 두 번째 소름 포인트. 병원 중환자실 앞. 강백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병원 측의 다급한 연락이에요. 오, 강백호 씨죠? 환자분이 방금 손가락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강백호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강백호는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가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최화영의 수아가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이 장면이 왜 소름이냐? 의식불명 상태인 마서린이 깨어나는 순간 이 드라마의 모든 거짓말이 동시에 붕괴될 수 있어요. 마서린이 눈을 뜨면 자신이 진짜 마서린이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지금 마서린으로 위장한 오장미의 신분이 탄로나고 최화영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단 한순간의 의식회복이 이 드라마의 판도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장치예요. 그리고 최화영의 수아가 전화를 거는 장면. 시청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서린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명령이 떨어질 것 같다. 이게 바로 이 드라마가 마지막 5초까지 시청자를 놓아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 드라마의 메인 축입니다. 최화영은 30년 전 정숙희를 죽음으로 몰고 그 딸 서린을 납치해서 자신의 아이로 키웠어요. 장미는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최화영의 집안의 마서린으로 위장 잠입했습니다. 이 갈등의 핵심은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시청자는 알고 최화영은 모른다. 그 격차가 쌓일수록 폭발력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강준호는 마서린으로 위장한 오장미에게 결혼하겠다고 나서면서 강하게 압박합니다. 준호의 동생 백호가 이미 장미를 좋아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준호는 진짜 마서린인 줄 알고 결혼을 밀어붙이고 있고 백호는 장미가 가짜 마서린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갈등은 형제 간의 충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아는 자와 진실에 눈먼 자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강남봉은 과거 최화영의 연인이자 공모자입니다. 최화영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데려다 키웠어요. 현재 최화영과의 유착관계로 인해 불륜 의심까지 받고 있으며 그녀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탐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최화영과 강남봉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쥐고 있는 공멸의 동반자 구조예요. 언제든 한쪽이 폭발하면 함께 무너집니다. 최화영의 라이벌 모녀. 의들은 최화영을 몰아내기 위해 그녀의 약점을 집요하게 캐냅니다.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최화영을 압박하는 외부 세력으로 복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모든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이 드라마의 설계 장치는 크게 4가지입니다. 정숙희는 사고 이후 지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채 살아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강혁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본능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서 기억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기억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증거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USB, 녹음 파일, CCTV, 유전자 검사 결과 다 나오긴 하는데 항상 더 큰 진실을 암시하는 수준에서 멈춰요. 완전한 증거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겹 더 아래에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구조. 이게 시청자를 계속 붙들어두는 방식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최소 3명이 위장 신분 또는 이중 정체를 갖고 있습니다. 오장민은 가짜 마서린으로 위장 잠입했고 강준호는 채화영의 진짜 아들인데 본인도 몰랐고 강남부는 채화영의 과거 연인이자 아들을 숨긴 비밀의 공모자입니다. 이 3명의 이중 정체가 서로 얽히면서 드라마 전체가 내가 보는 게 진짜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요. 출생 기록, 사고 기록, 병원 기록, 금융 기록 중 하나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됩니다. 드라마 전반에 걸쳐 과거의 기록이 현재의 진실을 뒤집는 구조로 활용돼요. 30년 전 채화영이 조작한 임신 스캔들과 아이 납치. 그게 지금 어떻게 역습하는지를 추적하는 게 이 드라마의 진짜 재미입니다. 첫 번째 남자가 다른 복수 스릴러 드라마와 다른 지점이 뭐냐면요. 대부분의 드라마는 악인 vs 선인의 구도예요. 악인이 무서운 짓을 하고 선인이 복수하는 구조. 그 구도 안에서는 적어도 이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남자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강남부는 겉으로 든든한 양부 같지만 실은 채화영의 공모자이고 진홍주는 채화영을 압박하는 것 같지만 장미를 질투하는 악녀이고 마대창은 진실을 파헤치려는 것 같지만 자신의 권위와 혈통을 위한 것이고 염산월은 채화영의 적 같지만 결국 자신의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완전한 순수 선인은 사실상 강백호 하나예요. 그래서 장미를 향한 백호의 감정선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갈등의 바닷속에서 유일한 닻이거든요. 그리고 그 닻이 잡아당기는 방향이 드라마 전체의 결말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 남자의 표면은 복수 스릴러예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 드라마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탐욕이 만든 거짓말은 반드시 그 탐욕이 가장 아끼는 것을 파괴한다. 채화영이 탐냈던 건 마동석, 재벌가, 권력이었어요. 그걸 위해 아이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화영을 가장 위협하는 것들을 보세요. 진짜 아들 준호는 채화영의 탐욕 때문에 버려진 아이이고 가짜 딸 마서린 사실 장미은 채화영의 탐욕 때문에 납치된 아이이고 유전자 검사 결과는 채화영의 탐욕이 숨긴 혈연의 진실입니다. 채화영이 얻으려 했던 모든 것이 채화영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있어요. 이게 이 드라마의 진짜 주제이고 그 주제가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인물관계와 사건 구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분법이 하나 더 있어요. 채화영은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출생 기록, 사고 기록, 임신 기록. 서류상 모든 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꿔놨어요. 그게 30년간 채화영을 지켜온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기억은 조작할 수 없어요. 정숙희는 지능이 퇴행했지만 이강혁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릅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기록으로는 지워진 과거가 몸속 기억으로는 살아있는 거죠. 마서린도 마찬가지예요. 세뇌당에서 채화영의 딸로 살아왔지만 장미와 마주친 순간 본능적인 연결감을 느낍니다. 채화영이 기록을 조작해서 만든 세계. 그 세계를 무너뜨리는 건 다시 기록 증거이지만 그 기록을 찾아내는 건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이 드라마의 정교함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드라마가 어떤 방식으로 폭발할 것인지 예측해드리겠습니다. 폭발 지점 1. 강준호가 진실을 아는 순간. 준호가 채화영의 친아들임을 알게 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결혼하려는 마서린이 사실 가짜라는 것도 알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이 동시에 충돌하는 순간이 첫 번째 대폭발이에요. 폭발 지점 2. 마서린이 의식을 회복하는 순간. 마서린이 깨어나서 자신의 진짜 정체를 말하기 시작하면 채화영의 모든 위장이 동시에 붕괴됩니다.
최화영은 자신이 없애려 했던 마서린이 사실 자신이 납치한 친딸이었다는 아이러니를 맞이해요. 폭발 지점 삼양금순이 진술하는 순간 침묵하던 자가 말을 시작하면 최화영의 마지막 방패가 내부에서 무너집니다. 폭발 지점 사오태평이 증거를 공개하는 순간 외부에서 압박하던 세력이 최종적으로 결정타를 날립니다. 이 네 가지 폭발 지점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터지면서 최화영의 30년 제국이 무너지는 게 이 드라마의 엔딩 구조일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남자 리뷰 어떠셨나요?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본 것,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마서린이 눈을 뜨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강준호가 최화영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오장미의 위장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최화영의 30년 왕국은 과연 누구의 손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무너질 것인가? 이건 단순히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탐욕이 만든 거짓말의 무게가 결국 탐욕을 가진 자 자신을 짓누르는 이야기. 그 과정이 너무 정밀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끝까지 놓을 수가 없는 드라마입니다. 더 큰 판이 남아있다는 암시. 지금 우리가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누가 진짜 판을 짜고 있는 걸까요? 다음 화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최화영의 왕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